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보통 1억을 모으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들 하죠.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1억을 모은 후 결과적으로 좋아요라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제 잔고가 0원일 때를 회상하며 제가 느낀 고통도 함께 회고해 보려고 해요. 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돈을 모았거든요. 목에서 피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1억을 모으는 것 자체에는 저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절약의 근육이 길러지고 자제력과 계획이 생겨요. 돈을 모은다는 건 현재의 쾌락을 미래로 유보하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고 저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돈을 모은 과정, 고통주의. 저도 20대 후반에서 30살쯤에 1억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전 목표액이 1억은 아니었고 30대 중반에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전 빨간벽돌 반지하 빌라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한 달 후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소기업이고 첫 월급은 170만 원이었는데 편도로 지하철 2회 환승하고 버스까지 해서 1시간 45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전 감사하게도 자취가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 월급 170만 원 중 100만 원을 저금하고 7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처음엔 돈을 너무 모으고 싶다 보니까 월급 날짜만 기다렸어요. 월급 날짜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사회초년생 때 월급 관리를 해보자 싶어서 월급전쟁이라는 책을 보기도 했고요. 학자금 대출도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장학금을 타서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압박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갚진 않았고요. 근데 월급 170만 원 중 100만 원을 모으고 아무리 모아봐야 티끌인 거예요. 회사에 1년인가 다녔을 때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었는데 물론 1,000만 원은 너무 좋았지만 모으는 과정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중간에 펀드도 해봤는데 10만 원인가 넣었는데 4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버틸 것 같지만 만 원이 아쉬운 사회 초년생에게는 펀드도 무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무식하게 동양종금인가 CMA 계좌를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그냥 한 계좌에 몰빵이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시드가 커 보여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티끌이니까 모여봐야 재미가 없어서요. 그렇게 열심히 모으면서 그냥 수입 자체를 안 늘리면 계속 이렇게 쪼들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직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퇴근하고 나서 영어 공부도 엄청 하고 그랬어요. 회사 입사 시험으로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학원 갈 돈도 아까워서 그냥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합격을 해서 연봉을 2배 올렸어요. 소득을 늘리자 생긴 변화.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서부터는 돈이 진짜 편하게 모이더라고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모았던 것 같은데 자취를 했는데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상여도 1년에 4번 정도 나왔고요. 이게 12년 전이니까 체감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건데요. 사실 이때부터는 그렇게 괴롭게 모으진 않았는데 대충 1년에 3천만 원 정도 저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금을 또래보다 열심히 하는 편이긴 했는데 무식하게 예적금 CMA 통장에 올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기업을 몇 년 다니니까 어느 순간 1억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모두에게 1억을 모으는 과정이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일단 수입이 작으면 수입이 많을 때에 비해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5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즉 모두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잃었던 것들. 제가 말하는 건 1,000만 원을 모으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1. 남들과 날 비교했음. 사실 1억을 노력만 한다고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몇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아픈 가족이 있어 병원비가 나가야 할 수 있어요. 원룸 월세나 공과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애초에 자갈밭, 빗포장 도로에서 시작하는 거랑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2. 자존감이 낮아졌음. 1억을 모으기 전에는 돈이 없는 상태인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 목표는 아파트를 사는 건데 지금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으니까요. 늘 조급했어요. 옷도 약간 후줄근하게 입고 다녔는데 아직 나 자신한테 좋은 걸 해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통장 잔고보다 절 등한시했던 거죠. 제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서 걔는 예쁜데 빈티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빈티가 아니고 뭐 그렇게 태어난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했었죠. 3. 행복을 미래로 유보했음. 욕구를 굉장히 통제했어요. 저는 늘 팍팍하니까 주말엔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영화 같은 것도 안 봤어요. 늘 취미도 가성비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물론 1년에 몇 개 정도는 보는데 기프티 스타라는 앱으로 할인받으면 싸요. 이건 광고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덜 참고 싶은데 요즘에도 사실 전 사고 싶은 걸 되게 오래 참아요. 최장 3년 참은 것도 있고요.
저번 주에는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또 일주일을 참고 있으니까 그런 제 모습이 불쌍하다고 그냥 엄마가 사주기도 합니다. 제가 안 사 먹을 거 아니까. 근데 일단 대기업을 가고 나니까, 즉 벌이가 커지니까 이 모든 게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부업하고 회사 다니고 했던 이유도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짠테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전 짠테크가 저랑 안 맞아요. 차라리 부수입을 늘리는 게 낫지 쓰는 걸 줄이는 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었고 4년 동안 다른 부업을 병행하다가 퇴사한 지는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1억 모으고 달라진 점. 결론부터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질까? 까진 아닌데 달라질 가능성은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자기 속도에 맞춰 모으면 되는 것 같아요. 1억을 모으는 것 자체는 너무 대단하지만 환경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하드 모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차려놔도 자꾸 주변에서 숟가락을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1억을 모으고 나서 시작한 투자들은 주식, 펀드, 달러, 발행엄 이런 다양한 투자로 좀 옮기게 되었고요. 잃어도 괜찮은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짝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지금 했던 것처럼 부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테크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